안녕하십니까. 뇌피셜 돌파리 배고입니다. 예, 원래는 목요일에 끝났었죠. 흥국생명이 통안의 패배를 당해서 준결승 진출이 좌절된 쿠버컵 시합에 대해서 영상을 준비하고 주말 동안 녹음을 하려고 그랬는데 난데없이 엄청난 기사가 떴죠 지금. 자, 더 스파이크지에서 기사가 났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여러가지 언론기관 중에서 이렇게 표현하면 될라나, 친쌍둥이 언론기관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마이데일리하고 더 스파이크지인데, 그 중에서 더 스파이크지가 이다영이 이제 출국을, 파리 리그를 뛰기 위해서 공항에 출국을 하려고 하는데 그 공항에서 인터뷰를 한 것을 기사로 냈는데 지금 파장이 큽니다. 자, 그동안 더 스파이크지와 마이데일리에서 인터뷰를 한 적은 많아요. 그 쌍둥이들과 지난 몇 년 동안 뭐 잊을만 하면 나오고 그랬었는데, 그동안 뭐 앞으로 리그를 어떻게 뛰겠다, 앞으로 계획이 어떻다, 지금 현재 몸 상태가 어떻다, 요런 식이었고, 이제 무리를 일으켰던 학교 물리력 사태, 그쪽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하거나 아주 조금 하거나 이러고 넘어갔었는데, 이번에는 주로 그 내용이었습니다. 예, 굉장히 작정을 하고 적극적으로 그거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 내용의 인터뷰였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 기사를 읽고 나서 드는 생각이 너무 어려워, 난해합니다. 아마 제목으로도 썼을 그 어떤 논문보다도 난해한 인터뷰. 저는 진짜 뱀파이어와의 인터뷰 이후로 이렇게 어려운 인터뷰는 처음 봤어. 그동안도 어려운 게 많았어요 사실. 여러 번 쌍둥이가 인터뷰를 했지만 항상 난해했는데, 오늘은 그 끝판왕입니다. 요 기사에 대한 다른 언론 기관들의 기사 같은 게 많이 보도가 됐죠. 그리고 그거에 대한 예를 들어 갤러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의 반응을 보고 참고해서 그래도 많이 이해를 하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도 아직까지도 모르는 게 많아가지고 어려워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좀 질문도 할 겸 영상을 좀 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먼저 중학교 2학년 때, 그때 당시 근영여 중에서 사태가 있었는데, 학교 물리력 상황에 이재영이 그 자리에 없었다, 이재영은 무관하다라는 것입니다. 여기도 좀 많은 의미가 있는데, 다 같이 친구들과 잘 지내다가 한번 싸웠다는 거죠. 서로 욕을 하고 몸 다툼을 하게 됐다. 이거는 약간 쌍방과실로 지금 묘사를 하고 있죠. 약간 일방적인 괴롭힘이 아니라 쌍방의 물리력이 오고 간 상황이었. 그리고 그 자리에는 이재영이 없었다라고 해가지고 약간 멘붕이 왔다고나 할까요? 이거는 아니, 이 땅에 배구 팬들이 다 알고 그 당시 피해자들도 다 알고 있는데 이거를 쌍방으로 몰고 가고, 그리고 이재영이 없다니. 이재영이 사실은 과거 학교 물리력이 주로 충격적이고 좀 과격한 거는 이다영이 주로 한 게 맞습니다만, 이재영이 약간 이다영이 행동대원이라면은 이재영이 두목 같은 역할을 한 거를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있는데 이재영은 관계가 없다? 처음에 난해했어요. 이해가 전혀 안 갔어. 이게 대체 무슨 말인가. 근데 이거는 약간 해답을 얻었습니다. 나중에 권수연 기자가 이거에 대한 반대 논조의 기사를 썼는데, 자, 육하원칙을 잘 보세요. 때 없었다는 겁니다. 요 전체 우리가 그 20여 개의 학교 물리력 사태에 대한 피해자들의 증언이 있지 않습니까? 그 20개에 다 없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요 때는 그 20개 중에 뭐 19개 말고 딱 한 개가 쌍방이 이렇게 한번 대립을 했던 적이 있긴 있었겠죠. 그리고 그때 때마침 이재영이 없었을 것이고, 그거를 이제 권수현 기자가 날카롭게 그 문장을 분석을 해가지고 해석을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렇지, 그러면은 이 말은 맞지. 19번 말고 한 번. 그렇게 해석이 충분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권수현 기자의 해석과 때, 이재영이 없었던 때 쌍방으로 다툼이 있었다라는 거를 한번 봤을 때, 때는 그 칼이 등장했던 그때는 아닌 것 같아요. 칼이 등장했던 때는 다른 때고, 쌍방으로 칼을 들고 있으면 쌍방이 되기가 힘들었겠죠. 그거는 나머지 19번 중에 한 번이고, 그래서 여기서 제가 또 뇌피셜로 추론할 수 있는 거, 자, 저는 아무리 제가 쌍둥이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없는 말을 막 지어낼 순 없으니까 제가 분명히 이건 추측입니다. 나머지 19번에 있어서는 일방적으로 괴롭힘을 거의 당했잖아요. 지금까지 증언이 쌍방으로 서로 다툴 때 이재영이 없었잖아요. 그 19번은 일방적으로 괴롭힘을 당하다가, 이때는 어떻게 쌍방으로 조금 피해자들도 어떻게 보면 대항을 했다는 거죠. 그런 걸로 봐서는 이재영이 굉장히 무서웠던 존재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가 남자들의 학교 물리력 괴롭힘, 학창시절 괴롭힘은 약간 그 진짜 격투의 기술, 쉽게 말해 누가 힘이 세냐, 누가 더 싸움을 잘하냐가 반영이 좀 상당히 되거든요. 물론 그 집안 배경이라든지 이런 것도 반영이 되지만은 싸움 능력에 의해서도 그런 게 조금 반영이 되거든. 근데 이제 여중 여고에서 괴롭힘이 누가 싸움을 잘하냐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잖아요. 누가 관계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시다시피 이다영은 충동적이고 사고가 이제 체계적이거나 그렇지 않고 그냥 주먹부터 나가는 스타일, 흉기부터 나가는 스타일,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좀 덜 무서웠을 수 있습니다. 물론 무섭죠. 유력가의 자제이기 때문에 스포츠계에서 전반적으로 무섭죠. 그래도 덜 무서울 수 있어요. 근데 이재영은 주장도 맡고 있었고 그리고 이다영도 컨트롤하는 입장에 있었고, 그러니까 아마 코치 감독 선생님이라든지 또 이재영과 무슨 일이 있을 때 상당히 의논을 하는 입장일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그 쌍둥이 부모님들조차도 이다영보다는 이재영을 그 가문을 이끌어갈 그 책임을 지는 그런 걸로 부모들과도 굉장히 동등한 입장일 수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도 그럴 가능성이 있을 수가 있고, 그러니까 이재영이 언니도 있었고 이재영 남동생도 있었지만 이재영이 그 가문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을 가능성이 있고 지금도 그럴 가능성이 있고, 일개 배구부 멤버들, 그때 당시 중학생 멤버들로서는 이재영이 정말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사람이고, 때마침 그 이다영은 그냥 이재영의 권력을 등에 업은 난리치는 사람, 이런 식으로 보고 있었는데, 그 자리에 때마침 이재영이 없는데 이다영이 갑질을 계속 하려고 그러니까 열받아서 진짜 참다가 터져서 쌍방 몸싸움으로 번졌을 가능성이 있긴 있다는 것을 저는 좀 추측을 합니다. 뇌피셜로 추측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그 나머지 이번 인터뷰에서 나머지 19개는 자기들이 말하기에 불리하니까, 그리고 이번 인터뷰의 가장 중요한 취지는 사실 이제 이다영은 국내 뭐 이런 거는 포기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만 앞으로 안정적으로 이제 이 나라 저 나라 다니면서 배구를 이제 하겠다는 입장이고, 그러니까 이재영은 해외에서 받아주기가 좀 어렵습니다. 왜냐면 공격수기 때문에. 이다영은 세타로서 굉장히 180 넘는 세타니까 해외에서도 뭐 쏘쏘 해가지고 뭐 고용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재영은 단신입니다. 점프력으로 만회를 하기에는 공격수로서 해외에서 뛰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무리해서 뛰다가 부상도 당해가지고 시즌 아웃도 됐었고요. 그러니까 해외에서 선발을 꺼릴 수가 있습니다. 무조건 국내에서밖에 배구를 못하는데 아무도 안 받아주니까 그게 주제거든요. 이재영의 국내 취업을 도모하는 인터뷰란 말입니다, 지금. 그러다 보니까 그러려면은 이재영이 좀 무관하다는 뉘앙스로 해야 되는데 안 무관하잖아요. 안 무관하니까 20개 중에 무관했던 하나를 콕 집어서 유리한 것만 인터뷰에 얘기를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몸 관리를 열심히 하고 있다, 뭐 이런 뭐 쓸데없는 말도 했고요. 자, 그리고 그 다음은 이것도 이해하기 어렵지만 그래도 제가 이해를 한 거를 말씀을 드리면은, 요 인터뷰의 스킬은 동문서답 스킬입니다. 자, 뭐가 동문서답이냐면요. 아니 2, 3년이라는 시간이 벌써 지났죠. 2,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서 바로 잡히지도 않지만 바로 잡는 인터뷰를 지금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질문을 하니까, 그러니까 너무 뜬금없이 이제 와서 왜 바로 잡냐, 2, 3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왜 이제 와서 바로 잡냐고 질문을 하니까, 자, 당시에 모든 이야기를 하고 싶은 팀이 있어서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었다. 흥국생명 팀에서 단장님과 구단 변호사가 SNS에 뭐 더 이상 하지 말아라, 그래서 SNS를 닫을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하지만은 사실 이거는 예전에 한 말이죠. 언제 했느냐, KBS와의 인터뷰에서 처음에 진심으로 사과를 전한다는 말로 시작을 했지만 지금이랑 똑같죠. 더 스파이크지와의 현재 인터뷰도 진심으로 사과를 전하고 뭐 만나서 사과를 하고 뭐 이런 걸로 시작을 했지만은 사과가 아니라 해명입니다. 해명, 변명. 내용을 보면은 그때는 난리가 난 지 몇 달 지나서였죠. 한 3-4달, 제 기억으로는 3-4달 지나서 KBS와의 인터뷰를 해서 해명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KBS와의 해명 인터뷰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아니 그때 처음에 SNS에 다른 게시물들 다 지우고 필 사과문만 올렸었잖아요, 그때 당시. 근데 그거를 자필 사과문도 나중에 지웠어요. 지우고 해명을 했습니다. 왜 그랬느냐, 그때 처음에 해명하지 않고 지금 해명을 하느냐라고 KBS 기자가 물으니까, 그때 흥국생명 측에서 일단 사과를 무조건 하거라, 구단 이미지가 있으니까 사과문을 무조건 올려라라고 해서 사과를 올린 거지, 우리는 그 사과문의 입장하고 차이가 있다라고 말을 했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그때 뭐 칼을 들기만 했지 휘두르지 않았다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전설적인 그때 해명 인터뷰가 있었는데 똑같은 말을 하는 겁니다. 똑같은 말을 하는데 지금 묻는 거는 그때 그 말이 아니거든요. 그거는 알아. 지금 당시에 소속팀이 있었던 만큼 마음대로 할 수는 없었다라는 거는 맨 처음에 KBS 그때 해야 되는 말이고, 지금 물어보는 거는 사실 그 시절을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흥국생명하고 소속도 이제 없어지고 나서 그 다음 시즌에 없어졌잖아요. 흥국생명하고 이제 상관이 없었을 때를 물어보는 겁니다. 흥국생명에서 계약을 해지하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부쿠레시티로 갔잖아요. 아, 파옥으로 갔나? 그때 파옥으로 갔잖아요. 파옥으로. 그래서 그리스로 갔는데 그때 그러면은 그때는 흥국생명 소속이 아니잖아요. 그때 해명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추가 사과를 한다든지 하면 되는데 그때 아니하고 지금 하는 건데, 동문서답으로 맨 처음에 그 SNS에 자필 사과문 올렸을 때를 얘기하고 있죠. 지금 그걸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동문서답으로 본질을 회피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제가 해석을 할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요거는 항상 우리 갤러들과 이제 뭐 네티즌들과
팬들과 배구 팬들이 항상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자, 지금 법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라는 요 내용이 있습니다. 자, 지금 이거는 항상 모순입니다. 모순. 항상 난해해. 자, 진심 어린 사과와 용서를 구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만남을 피하고 있다. 자, 이거는 더 말하면 입이 아프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남을 피해서 진심 어린 사과와 용서를, 아니, 만나서 하지 말고 동영상을 찍어서 진심 어린 사과와 정말 마음속은 아니더라도 겉으로라도 진심 어린 사과를 하면 되거든요. 인터뷰로 이제 그 글로써 하는 게 아니라 영상을 기자회견을 하란 말입니다. 기자회견. 기자들 한 20명 모아놓고 그거 한다 그러면 기자들 다 몰려옵니다. 프레스룸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진심으로 사과, 큰절을 하든지 정말 90도로 고개를 숙이든지 그거를 하면 된다는 겁니다. 왜 만나야만 진심 어린 사과와 그게 됩니까? 그러니까 이 말은 저거잖아요. 대면 사과를 하겠다. 대면을 하지 않고서는 진심 어린 사과를 하지 않겠다라는 말 아닙니까? 자, 이거는 뭐 그만할게요. 자, 그런데 이번에 또 뒤로 문장이 추가가 됐는데, 진심 어린 사과를 하지 않고 법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 변호사를 선임하면서 지금까지 사과를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는데, 왜 사과를 하는데 변호사를 선임을 해야 되죠? 변호사 없이 사과를 하지 않겠다? 변호사 없이 묵비권을 행사하겠다라는 그런 말은 들어봤어도 변호사 없이는 사과하지 않겠다라는 말은 뭔 소린지 모르겠습니다. 자, 변호사가 왜 필요하죠? 고소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겁니다. 적 대응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변호사 선임해서 고소를 했어요. 피해자를 고소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앞뒤가 안 맞다. 이것도 우리가 맨날 하는 말입니다. 지난 2년간 맨날 했어요, 네티즌들이. 그러니까 사과를 하는 거는 겉으로 말을 하는 거고, 그리고 실제로 고소도 했잖아요.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했습니다. 이게 신개념 사과죠. 고소를 통해서 사과를 하려는 건가? 고소를 통해서 법원으로 불러들어서 그 법원에서 사과를 해야겠다는 얘기인지 정말 이해가 되지 않고요. 자, 그리고 여기서도 쫓아 안 되는 상황이고, 여기서 몇 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메인 이벤트 하이라이트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피해자분들은 고소를 당했으니까 변호사를 통해서 변호를 해야 되겠죠, 당연히. 자, 근데 변호사를 통해 한 사람당 1억씩 요구하고 있다라고 현재까지의 상황을 언급했다. 이거도 이제 그 갤러들이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저는 저의 관점에서 가장 난해한 수학책 같은 걸 이렇게 딱 보면서 보면은 다 어렵지. 수학이 다 어려워요. 집합도 어렵고 행렬도 어렵고 방정식도 어렵고 다 어려운데 뭐가 제일 어렵습니까? 그 중에서도 적분이 제일 어렵듯이 인터뷰가, 오늘 인터뷰와 그동안의 인터뷰를 통틀어서 다 어려운데 이게 제일 어려워요, 저는. 이따가 공을 안 때려줬다라는 말도 되게 어려운 걸로 나오는데 그거보다 저는 이게 제일 어렵습니다. 왜냐면은 1억씩 요구를 한다.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이게 합의금인 건지, 일단 그 뭐 어떤 의미로 요구하고 있냐라는 게 여기에 나오지 않고 있고요. 만약에 합의금이라고 생각을 해보시죠. 합의금을 1억씩 요구한다? 우리가 합의금이 뭡니까?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사람을 때렸어요. 뭐 실수로 때렸던 고의로 때렸던, 그러면은 맞은 사람이 고소를 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 고소를, 때린 사람은 고소를 당했죠. 그럼 그 고소 당한 사람이 고소를 한 사람에게 우리 합의합시다 하면서 합의를 하면은, 그럼 합의금 1억 내놔 이렇게 요구할 수 있죠. 고소를 한 사람이. 그런 게 합의금인데, 지금 당한 게 피해자 측이잖아요. 피해자 측이 고소를 당했단 말입니다. 당했는데 합의금을 어떻게 요구하죠? 고소를 한 사람이 합의금을 요구해야 되는데 고소를 당했는데 어떻게 합의금을 요구해? 가만있어 봐. 말하다 보니까 그거네? 지금 녹음을 하면서 깨달았는데 이런 얘기인가요? 지금 누가 누구에게 요구하고 있다라고 말이 안 나왔잖아, 육하원 측이. 자기가 피해자들에게 요구를 하고 있나? 근데 무혐의가 나왔는데 어떻게 요구를 하지? 자, 이게 쌍둥이가 피해자한테 요구하는 합의금인지 피해자가 쌍둥이한테 요구하는 합의금인지 모르겠지만, 이 내용이 합의금에 대한 내용이라면은 어쨌거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두 개의 생각을 지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누가 누구에게 요구하던 두 개 다 이해가 되지 않아. 왜냐면 무혐의도 나왔고 피해자들은 고소를 당한 상황이기 때문에 고소 취하를 목적으로 한 합의금이라면은 요구를 할 수가 없고, 그거를 우리가 고소를 취하할 테니 합의금을 내라라고 만약에 오히려 적반하장식으로 쌍둥이가 피해자 측에 요구하는 거라면 무혐의가 벌써 나왔는데 요구할 수가 있나? 그런데 이게 고소 취하를 목적으로 한 합의금이라고 가정하고 예상을 드렸는데 딴 거일 수도 있습니다. 딴 거. 예를 들어서 우리 연예인들 중에서도 이번 어떤 누군가에게, 유명인에게 학창시절 때 이렇게 해가지고 쌍둥이 사태 이후로 이제 약간 미투처럼 너도 나도 당했다라고 주장하는 해서 유명 스포츠맨 또는 연예인들이 이렇게 탁 철퇴를 맞는 그런 일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사람들 중에서 진짜로 진심으로 자기가 학창시절 때 당했기 때문에 말한 사람도 있지만 합의금을 목적으로 말하는 사람도 있긴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거 터트린다. 일단 터트려. 내가 터트렸다. 자, 그랬는데 무마해주는 조건으로 더 이상 앞으로 언론이라든지 인터넷에 이 말을 하지 않을 테니 합의금을 내놔라. 이렇게
조용한테 요구하는 사람도 있긴 있을 거 아니에요. 조용히 받는 대가로 합의금을 요구하는, 합의금이라기보다는 뭐라 그래야 되죠, 그거를? 그냥 뭐 하여간 돈을 내놔라, 이런 식으로 사실 피해자가 말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더 이상 언급을 하지 않는 대가로 돈을 내놔라 뜻으로 만약에 쌍둥이가 말했다면은 이것도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피해자들은 계속 조용히 있었어요. 피해자들이 피해 사실을 적극적으로 알린 거는 두 번밖에 없습니다. 맨 처음에 발단이 됐을 때, 맨 처음에 알려질 때는 말을 해야 알려지니까 그 조목조목 20개에 대해서 피해자들이 연합을 해서 말을 했었던 거고, 두 번째는 폭반하장 고소를 당했을 때 쌍둥이가 그 피해자들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지 않습니까? 근데 너무 황당하니까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죄로 맨 처음에 고소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허위사실이 아니라는 거를 해명하기 위해서 그때 언론사의 인터뷰에 응해서 말을 한 것이고요. 그 두 번 말고는 무슨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기자들을 만나가지고 더 이상 언급을 하지 않았고, 오히려 계속해서 그거에 대해 언급한 거는 쌍둥이들 자신입니다. 가만 놔두면 잊혀질 수가 있는데 자꾸 언급을 해. 자기들이 언급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아닌 것 같거든요. 누가 누구한테 요구하는 것인지, 요구를 했다면 어떤 의미로 요구한 것인지가 너무 미스테리합니다. 수수께끼예요. 너무 난해. 이거에 대해서 좀 해석을, 좀 나름대로의 해석을 갖고 계신 분들은 댓글로 조금 말씀해 주시면. 그리고 그 다음에 이거, 저는 이 1억씩 요구한다고 하는 게 가장 난이도가 난해했다고 했는데, 배구 팬들은 요게 난해한 문장이다라고 표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킴을 저격했죠. 이거는 정말 대단하다. 이거는 왜 말했지? 그러니까 사실 이 두 자매가 이렇게 완전히 철퇴를 맞은 것은, 근원적인 잘못은 자기들이 학창시절 나쁜 짓을 해놓고 반성을 하지 않고 프로가 되어서도 갑질을 하려고 하고, 주변 동료들을 괴롭히고, 뭐 괴롭힘 당하는 그 후배들 보셨잖아요. 그 여러 가지 화면을 통해서. 그런 거였는데, 그게 근원적인 건데, 트리거 포인트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그게 묻어지면서 잘 살아왔거든요. 계속 갑질을 하면서 사실 몇 년 더 갑질을 할 수 있었어요. 언젠간 터졌겠지만. 그 터지는 시기를 앞당긴 계기는 월드킴을 난데없이 저격을 한 것입니다. 월드킴이 그 구단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니까 그거를 막기 위해서 박미 감독한테도 건의를 했었고, 본인들에게도 쓴소리를 했겠죠. 자, 팀 내 주장으로서 오히려 또 아끼는 후배니까, 자, 그 팀에서도 그 두 쌍둥이의 역할이 너무 중요하고, 국가대표에서도 그 두 사람을 품에 안고 가려고 했잖아요. 너희 둘이 제일 중요하다, 그런 식으로 이다영을 킴은 굉장히 아끼고 챙겼습니다. 왜냐면은 세터로서, 흥국생명 세터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니까 달래면서 계속 갔단 말입니다. 달래면서 사실은. 그래서 중간중간 이제 브런치도 먹으러 같이 다니는 영상도 올렸고, 올림픽 출전 최종 예선 태국과의 결전에서도 같이 사우나도 가고, 그러면서 우는 이다영 막 달래주고, 힘들다 하는 거 달래주고, 올림픽 진출이 확정되고 나서 이다영 고생했다고 막 이렇게 통곡하는 거, 감격의 눈물을 흘리는 이다영을 품에 안아주고, 이런 식으로 했단 말입니다. 그런 거에 연장선으로 흥국생명이 진정으로 우승을 하긴 원한다면은 너무 쌍둥이에만 의존하는 훈련을 해서는 안 된다고 박미 감독에게 건의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전 훈련 80, 주전 세타 80, 나머지 후보 세타, 그때 당시 많았을 거 아니에요. 김다솔도 있었지, 박은서, 여러 명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하고도 한 1-20%는 맞춰봐야 된다라고 건의를 했죠. 그 얘기를 한 걸 가지고 저격을 했습니다. 그게 그 유명한 꼬얌 터트림이 있었습니다. 터트릴 꼬얌. 그래서 그게 핏물 당한다고 SNS에 올려가지고, 아니 오히려 주변 사람을 괴롭히는 게 누군데, 그러니까 적반하장으로 그렇게 하니까 그동안 참고 살았던 중학교 때 피해자 분들이 진짜로 터트린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나중에 KBS와의 그런 해명 인터뷰, 변명 인터뷰를 할 때도 월드킴에 대한 거는 오늘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굉장히 조심스럽고, 그거는 너무 어이가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저거거든요. 주호민 사태하고도 비슷해요. 그 주호민 자제분을 누구보다도 아꼈던 분이 그 특수교사 설리반 선생이거든요. 오히려 뒤통수를 치고 직위해제를 시킨 거 아닙니까? 고소를 하고. 지금 똑같아요, 패턴이. 그런 사람들은 뇌구조가 비슷한가 봐. 자기를 가장 아껴주는 사람을 뒤에서 철퇴를 뒤에서 뒤통수로 쳐. 야, 너무 비슷하다 진짜.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은 은혜를 원수로 갚는다는 이미지로 자기들이 나락을 갔기 때문에 KBS와의 2년 전 인터뷰에서는 아무 말을 안 하는데, 오늘은 약간 신이 났나?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걸 또 얘기했어. 그런데 논란은 사실 있는 그대로였다. 나는 오히려 물어보고 왜
왜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했느냐. 흥국생명에 있는 동안 단 한 번도 내가 올리는 공을 때리지 않았다. 자, 이게 칼은 들었지만 휘두르진 않았다에 이어서 또 명언이네, 그죠? 엄청난 명언입니다. 이거 지금 인터넷에 커뮤니티에 찾아보잖아요. 이거에 대한 글이 수백 개가 있습니다. 지금 이거에 대해서 저 뜻은 아닙니다. 이제 저렇게 그동안 공을 때려서 득점을 600득점 700득점을 했는데 뭔 소리 하는 거냐. 자, 이거는 시합 때 얘기를 한 건 아니죠. 시합 때야 당연히 세터가 올려주는 공을 안 때리고 어떻게 시합을 합니까? 연습 때를 얘기한 건데, 자, 연습 때도 그래서 이제 요 말을 조롱하는 얘기가 글들이 많아요. 그러면은 연습 때 이다영이 올린 공을 한 번도 안 때렸다는 거는 한 번도 합을 맞추지 않았다는 건데, 그런데 600득점을 해? 킴은 신이네. 그렇게 맞춰보고서도 잘 안 맞춰져가지고 이번에 강소주가 말했잖아요. 연습을 그렇게 했는데도 잘 안 맞아서 통장팀에 패해가지고 화가 나서 그날 2시간을 더 맞춰봤다 그랬잖아요. 2시간을 더 맞춰보고 엄청 때리니까 그나마 좀 맞아져서 시합을 이길 수 있었다. 그게 배구인데 한 번도 안 맞춰봤는데 공격 성공률을 그렇게 찍는다고요? 아니, 이다영하고만 그럼 맞춰봤잖아요. 이다영하고는 그렇게 맞춰보고 이다영한테만 토스를 그렇게 올려줬는데도 성공률이 그렇게밖에 안 됐는데, 이거는 오히려 월드킴이 신적인 존재라는 것을, 한 번도 안 맞춰본 세타와 공격 성공률을 1위를 찍을 정도로 공격에 대한 감각이 있다라는 거를 돌려서 칭찬하는 것이냐라는, 이거는 월드킴을 비판하는 게 아니라 그 경이로운 능력에 보내는 찬사다, 이렇게 조롱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이거는 어떤 갤러분들이 해석을 내놨어요. 자기 입장에서 말한 거다. 원래는 월드킴이 오기 전에는 프로 본인들만 훈련을 했단 말입니다. 주전 세터인 이다영의 공만 딱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근데 박미희 감독이, 자, 제가 안 감쌌다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쌍둥이를 감쌌어. 감싼 거와 별개로 약간 박미희 감독이 좀 이런 스타일이에요. 그 조성화 때도 조성화 위주로 이제 훈련을 하고 나머지 세타들로는 훈련을 잘 안 하고, 그러니까 이제 주전 세타 위주의 훈련을 좀 합니다. A팀, B팀이 있잖아요. A팀만 훈련을 해. 그러니까 잘못된 훈련 방식이죠, 그것도. 왜냐면은 당장 이겨야 되기 때문에, 당장 이겨야 되니까 주전들만 훈련을 시켜서 주전들의 능력을 최고로 끌어올려도 이기는 걸 장담할 수가 없는 게 프로의 세계잖아요. 그러니까 주전만 좀 시키긴 합니다. 그때 당시 흥국생명은 코트가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문제점으로 많이 지적이 되었죠. 그러니까 후보 선수들 벤치 멤버는 주전들이 부상했을 때 땜빵으로 그냥 끼워 넣는 부속품으로 생각을 해요. 그냥 잘못된 거지. 잘못된 거야. 그래서 그 방식에 잘못된 방식이니까 월드킴이 팀이 진정 강해지려면 백업 멤버들도 강해져야 된다라는 취지로 그렇게 말을 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월드킴이 이다영과의 연습에 회의적이고 이다영 토스 훈련을 항의의 의미로 몇 번 거부를 했겠죠. 왜냐면은 충분히 연습을 했으니까 수백 번 이다영하고만 맞춰봤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몇 번 조금 안 맞춰봤을 가능성이, 맞춰보는 거를 좀 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니면은 구석진데 가가지고 차라리 김다솔이나 뭐 있잖아요, 박혜진이나 이런 친구들이 올려주는 거, 코트 위에서 말고 올려주는 걸 때리는 훈련을 했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나와의 훈련이 100%여야 되는데 1-20%는 다른 애들과 훈련을 해? 이거는 내가 올려준 공, 이렇게 자기가 그냥 망상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추론을 한 갤러가 있어가지고 저도 그거에 동감을 해요. 근데 그거를 과장이 너무 심하잖아. 단 한 번도 올리는 공을 때리지 않았다는 과장이 너무 심한 거고. 자, 그래서 마지막 줄에 내가 잘못한 부분은 인정하지만 아닌 부분은 바로잡고 싶어. 아닌 부분만 바로잡고 지금 잘못한 부분을 인정을 하나도 안 했어요. 아니면 이렇게라도 말을 해야지. 그러려면은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거 이외의 잘못은 모두 사실입니다라고 말을 하든가. 근데 그것도 아니잖아요. 자, 오늘도 주저리 말씀을 참 드렸습니다. 뭐 사실 더 말을 많이 할 수 있는데 그러면 너무 반복을 하니까 지난 2-3년 동안 정말 제가 언급하고 싶지가 않은데 자꾸 막 새로운 거를, 그래서 파괴입니다. 파도 괴담. 새로 언급되고 너무나 어이없어서 너무나 난해한 거에 대해서만 제가 여러분들께 물어보는 취지로 올렸습니다. 원래 오늘 업로드하려고 했었던 게 뭐냐면은 이제 이번 코보컵이 아본단자 감독에게 남긴 과제라는 제목으로 원래는 그거를 녹음을 시작하려고 하려고 있는데 갑자기 이 기사가 터진 거예요. 황급히 이것부터 만들어가지고 그 코보컵에 대한 마지막 영상은 조금 한 며칠 뒤로 좀 연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보컵 영상으로 좀 미루어서 업로드를 해드린다는 점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돌파리 배곤 오피셜이었습니다.